와, 이 이상기후가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게 뭐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올겨울이 좀 유난히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요? 네, 세계 곳곳이 이상기온 때문에 상당히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이고 있죠. 미국의 그 북동부 아까 모두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폭설, 혹한, 특히 폭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집이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데요. 네. 집사람의 얘기하면 한 30인치가 왔다랍니다. 30인치요? 네네. 그럼 1인치가 2.5cm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얼마큼 많이 왔는지 눈이 차가 그냥 보이지 않답니다. 거의 뭐 80cm. 2.5cm니까. 그래서 모든 학교가 크로스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사일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같은 위도상에 있는 영국은 아주 대홍수로 홍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북반구 지역이 같은 위도상에 있으면 대체로 날씨가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 박준하 PD께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는 폭설에 의해서 자동차가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흔히 발견된다 이렇게 보입됐습니다. 영국, 북유럽 전부 홍수 때문에 그렇고요. 브라질도 대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질은 대홍수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인접 지역인 우리가 아르헨티나 헬트에서 아르헨티나의 곡창 지역은 아주 가뭄 피해가 아주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들으셨겠습니다는 곡창 지대의 그 가뭄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제 우리도 부산 의대 이 사건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는 한국이라든가 일본도 유사일의 폭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실 모습은 다릅니다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도 한꺼번에 많은 눈이 오면서 좀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글로벌 주요 국가들 특히 폭설로 인한 피해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이 경제 관련해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월가도 관심은 테이퍼링에서 분명히 날씨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또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 이슈, 증시 이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저도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저도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날씨, 특히 혹한에서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가 주택 관련된 지수라든가 민가 관련된 소비 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꽁꽁 얼어붙었다. 그러면 꽁꽁 얼어붙었다 영어 표현이 frozen. 여기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economics에서 사실 frozen과 economics를 합친 프로제노미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상태고요. 이 용어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용어가 또 이렇게 공포에 질리게 하는 용어가 우리가 보면 아마게돈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죠. 여기에 스노우 이렇게 포함해서 스노우와 아마게돈 해서 스노우 게마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 부분 이렇게 날씨가 최대 현안이 일상생활의 최대 현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용어가 또 더 공포스러운 용어가 아이스포칼립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이스의 아포칼립스라는 해서 사실 그 정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아주 식물인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는 측의 용어들을 보통 이런 쓰는데요. 이런 용어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니, 림프의 요정에 나오는 지니와 최근에는 오거 이렇게 비유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쓴답니다. 눈이 올 때는 오거, 식물인간로 이렇게 비유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좀 이렇게 이렇게 햇볕만 비치면 린치, 림프의 요정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바라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하는 이런 속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워낙 그 일상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가 나올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되다 보니까 올해 미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 와일드카드로서 사실 와일드카드라는 얘기가 굉장히 큰 용어거든요. 이 와일드카드로서
날씨를 테이퍼링보다 먼저 꼽는 것은 사실 그만큼 날씨가 주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프로즈노믹스 같은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미국의 경우에 이 영향으로 1분기 GDP 성장률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둔화될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지요? 네, 우리가 작년 12월에 미국의 FRB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당초 예상보다 빨리 결정한 이유에 있어서는 작년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전부 잠재성 영역을 벗어나는 4%대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GDP 갭상으로 보면 4%의 잠재 성장률을 3.5% 정도로 뺀다 하면 플러스 0.5%포인트의 인플레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물가가 지금처럼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플러스 0.5%의 인플레 갭이 증시 쪽으로 치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거품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미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사실 테이퍼링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작년에 그 4, 4분기 그 다음에 3분기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 지표에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주택 관련된 지표라든가 네. 민간 소비와 관련된 지표 지금 이렇게 경제 활동에서 저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눈에 쌓여서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사실 월마트에 가는 네. 미국은 이제 저도 그쪽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는 월마트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소비도 좀비와 비슷해서 경제 활동이 완전히 위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의 최소한 1, 4분기 성장률은 영향을 받지 않겠나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기 지표를 토대로 해서 1분기 성장률이 이 추계치를 이렇게 보면 한 2%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4%, 2%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역시 앞서 말씀같이 프로즌 이코노믹스, 이 프로즈노믹스가 얼만큼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소비도 그렇고 경제활동도 그렇고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양적 완화 축소, 이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도 상당수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사실 이러한 그 날씨 같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빨라지거나 늦춰지거나 이런 것은 사실 드문 일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워낙 그 미국 경제에 날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테이퍼링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 뭐 1분기 정도 성장률 2% 떨어진다 하면 이거 보고 3월달 제닛 옐런이 첫 주재하는 이런 연준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테이퍼링 추진 간의 그 속도 조절 문제 이것이 지금 미국의 그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출구 전략의 판단 기준은 이 데이터 디펜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2.5% 올라가거나 오합니다. 혹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오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조건을 전부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6.5% 도달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출구 전략은 소위 우리나라의 로드맵과 비슷한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이라든가 금리 이런 데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느닷없이 오면 안 됩니다.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방식이 대부분 다 일시적 현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예고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 4분기에 프로즈노믹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만큼 날씨가 미국 경제 성장을 낮췄다 하더라도 사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방어처럼 얘기하는 출구 전략 어제도 오늘 와우TV에서 한국경제TV에서 어떤 전문가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참 잘못돼 있다. 여러분들 지금 결정돼 있는데 지금 날씨와 같은 미국의 정책에서 통제하지 못한 변수에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은 앨런이 주재하는 첫 회의인 3월 결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은 어떻습니까? 좀 폭설이 안 된다면 폭설이 좀 이렇게 태양만 들어오면 싹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녹아버리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 문제에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보면 정책이 신뢰성 있는 것은 보다 근본적 문제가 있지, 이런 날씨라든가 뭔가에서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테이퍼링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는 지금의 폭설과 혹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 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면 사실 테이퍼링 속도는 조정되지 않는다, 그대로 밀고 간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도가 심하고 또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또 불안하고 답답한 나머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얘기 나오는 심리도 이해는 합니다만, 또 미국의 폭설 뭐 뉴스 통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폭설 쪽만 더 생각하기 쉬운데, 앞서서 전체 국가, 주요 국가들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뭐 호주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 남반구 곡창지대의 가뭄, 길게 본다면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그 대목이 사실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큰, 또 더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질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곡창지대는 북반구 곡창지대, 그다음에 남반구 곡창지대가 있는데요. 남반구 곡창지대가 최근에 보면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어느 나라의 그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박도라 PK께서 좀 밑에 자막 좀 이렇게 탁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풀 같은 거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아르헨티나 정도로, 제가 갔을 때 아르헨티나 정도로 기억나는데 혹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마 갔다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이 자료 화면을 보면은 저렇게 가뭄이 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반구의 곡창지대의 그 의존도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한 더 세계 곡물 작업도에서 보면 거기에 더 의존도가 더 심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호주라든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 곡창지대가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의 곡창지대에 해당되는 브라질은 홍수인데요. 홍수도 역시 농산물 작황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좋은 얘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수라든가 가뭄이 동시에 피하기 때문에 그동안 원재 가격, 특히 농산물 가격은 작년까지만 해도 안정을 기록했다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보면 이 남반구의 곡창지대 수확기가 올해 5월 말부터 그 다음에 7월, 8월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럼 이때 수확량이 좀 안 나올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벌써부터 사실 이 곡물가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 앞서서 투자하는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이미 이쪽 부분에 상당히 선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매팅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사실 어제도 신흥국의 위기가 다시 불거진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 측면에서 그 선두격에 해당되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위안 사정입니다. 지금 테이퍼링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자금 이탈 부분은 없습니다는 사실 아르헨티나의 곡물의 수출에 의해서 위안 사정을 좀 개선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르헨티나의 가뭄 사정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곡물 수출의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곡물의 수출이 지금 잘 안 된다면 아르헨티나의 위안 사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접국인 또 협조 요청을 했던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지금처럼 비협조적 태도가 나올 때는 지금도 디폴트 우려가 있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우려는 쉽게 개선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 날씨가 사실 테이퍼링보다 아르헨티나의 외환 사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이런 변수로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씨보라는 것이 아무리 정교해진다 하더라도 특히 이상기후 같은 경우는 참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 듣다 보니까 분명 패텔 리스크로서 분명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 갈수록 날씨가 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도, 이 정도 심각하다라면은 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 이 주요 국가 간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 한국의 정책 개발에 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는 바로 그 교토 의정서입니다. 근데 이게 교토 의정서가 2012년에 종말이 돼서 만료가 돼서 2013년 작년부터 포스트 교토 의정서가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이상기온 이상갈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는 저희들이 그 연구할 때 보면 가장 큰 것이 역시 CO2, 이산화탄소 요 배출량을 상당히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쉽게 이게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지금처럼 신흥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보면 협조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자, 경제활동 먼저 갔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교토 의정서든 뭐든 이게 규제 없이 지금 제조업 부분에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지금까지 성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후발의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조업을 키워가지고 성장을 이끌어 측면에서
자, 그 돈에 배출했던 CO2 가스라든가 이런 게 많은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신흥국들이 배출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난다. 인류의 재앙이 몰고 올 정도로 난다. 누가 책임 있느냐? 앞서갔던 선진국이 책임 있다 하는 측면이 신흥국이고, 예. 선진국 입장에서는 신흥국이 지금 배출을 많이 하니까 신흥국이 책임이다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제 위상이 G20에 해당되는 이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책임 전가 문제 때문에 쉽게 이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질이 멸련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금융위기에 공조 채널, 협조 채널의 필요성이 강조인데도 불구하고 이행력, 강제력이 있는 이러한 협조라든가 공조 채널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서로 책임 전가 문제에 아주 민감한 CO2 양의 배출 문제, 이것은 자국의 공업화 문제의 어떤 발전 정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쉽게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지 않겠냐 해서 이미 선진국들은 아시겠습니다는 자, 지구의 이런 이상기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 대체 지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전에 한번 쉘터라는 표현을 썼죠. 피난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선진국들은 지금 무슨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공상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보통 공상영화 같은 거 나오는 건 다 실현되고 있죠, 지금요. 근데,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쉘터, 대신할 수 있는 우주 개발, 이런 부분이 박차를 가해서 지금은 인류가 여행까지 오는 단계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여름이면은 종종 물난리를 겪기도 하고 겨울도 올해 좀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인데 이 경제 영향,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하고 앞으로 대처 방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대처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요. 대처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날씨와 경제를 우리가 알아볼 때 사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 변수가 컨트롤, 관리 가능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컨트롤 베리어블, 이 통제 가능한 변수여야 됩니다. 근데 이상기온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쉽게 통제하지 못하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행태 변수, 비헤비어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날씨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대책이 하기가 상당히 힘든다. 왜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농제하지 못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날씨와 같은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보통 사전적 대처와 사후적 대처를 동일한 각도로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슈퍼컴퓨터 개발이든가 뭔가 해서 날씨 예보의 정확성을 좀 기여해준 중시에 사건이 딱 터지면 누가 책임 전가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국가 재난 대책에서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보통 이번에 그 부산 외대 사건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람은 한쪽 편에서 아우성 치는데 무슨 책임 전가다, 뭐 외대 무슨 책임 전가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이 자꾸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사실 미국이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보면 보통 이렇게 딱 문제를 처리해놓고 나중 책임하는 이런 문제랑은 좀 상당히 대조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과 사후에 동일한 각도에서 대전적이다 이렇게 보시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 영동에 폭설을 낳고 이번에 외대 사건이 나왔더라도 모든 국민이 동일한 책임을 갖고 있다 하는 프로보노 파울피커 정신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날씨가 우리 경제에도 이제 빈번하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그 변수가 이렇게 행태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취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과 사후 대책, 그다음에 프로보노 입장에서 어떤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같이 나가서는 이런 쪽의 모습이 일전에 그 태안반도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모습 이런 것이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저도 그때 이렇게 보면 CNN이든가 이런데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종이 조각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는 그걸 받쳐주는 모습 있잖아요. 바로 한국 국민들이 1998년 금목요일 통계를 통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그때 모습을 다시 보는 거다 하는 그런 쪽에 어떤 분의 어떤 그 외국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주 인상 깊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실 이런 날씨가 경제에 미칠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